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냐. 국가의 음량에 걸친 어마어마한 지원, 강력한 뒷배, 국가가 팍팍 밀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질적, 금융적, 제도적 지원. 근데 그 지원 중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좋은 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금융적, 물질적 지원인데 나쁜 건 뭐냐?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알아서 대신 작살내주는 거. 그리고 환경 파괴 등등을 마음껏 하도록 봐주는 거. 두 가지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든 대기업, 수출 대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라는 골수 철학을 갖고서 양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에요. 다 비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산업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비용이 적게 들도록, 그리고 그 기술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가가 각종 교육 제도, 인력 배출, 과학학술 기술 인력 배출 등등으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가장 좋은 지원이죠. 금융적 지원은 물론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포철 하나뿐만이 아니고 수출 대기업 올 몽땅 다, 몽땅 다. 근데 그 국가의 지원이 이제 재조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았던 지원은 더 강화하고 따따블로 강화하고, 나빴던 지원은 없애야 되죠. 산업재해, 환경파괴, 저임금 착취, 이 세 가지가 불가능하도록 규제를 함과 동시에 반대쪽에서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따로, 기업 따로, 기업은 열심히 하고 국가는 그저 법, 정비, 정치, 치안,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경제와 기업이 할 일은 따로 있고, 시장이 할 일은 따로 있고. 미친 얘기입니다. 미친 얘기입니다. 원래 미친 이야기였던 데다가 2022년이 된 지금은 더 미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굳혀왔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경제, 기업, 시장이라는 이 세 단어 주변에 국가의 강력한 스멜이 느껴지는 체제로 전 세계가 가고 있고, 한국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 기업, 시장, 이 세 단어에 국가의 그림자가 가장 강력하게, 국가의 스멜이 가장 강력하게 났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를 중국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따라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그 영역에서 국가의 스멜을 싹 걷어내버리는 일들로 갑자기 또 수십 년간 달려왔다가 이제 정반합으로 다시 국가의 강력한 적극적인 개입 역할, 이게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바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통을 너무 띄워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긴 하지만, 중국이 박통을 따라하고 미국이 중국 따라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박통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미국도 원초적으로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 이게 필요할 때 겉으로는 가장 방임적인 국가인 것 같지만,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런 거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국가의 강력한 플랜과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국은 국내법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규제 같은 거 안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싸게 해주는 이 정도로 포항제철을 지원하죠. 미국이라는 국가는 미국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요? 정답 주세요. 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완전 방임인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아니에요. 아주 부당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미국 기업들한테 아주 부당한 지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항공모함으로 대변됩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제 외교입니다. 글로벌 관리를 미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세계 체제를 관리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나라 내부적으로 따따붙다 단속하고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감이 잡히실 걸로 믿습니다. 세계 질서를 주물락주물락 함으로써 미국 기업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형식일 수도 있고 국제무역협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갑자기 플라자 합의 같은 거, 화폐 금융
문제를 조물락거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죠. 직접적인 국내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데 이제는 그거를 국제적인 세계 질서 조물락거려서 만지는 거 플러스 국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동시에 지금 화끈하게 노골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내적인 지원이 뭘까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런 겁니다. 직접 산업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국내 산업 질서, 투자, 자원이 어디로 집중해서 흐를 것인가를 시장의 흐름에 맡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동 임해공업지역, 거제도 창원부터 포항에까지 울산에까지 이르는 그 남동 임해공업지역 벨트의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에 의해서 나라 경제가 견인되는데 이게 시장에 맡겨두었으면 자원이 이렇게 남동 임해공업지역으로 몰렸겠습니까? 여수부터 쫙 시장주의자들, 경제주의자들에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만 하고 아니 야경 정보만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시장의 질서가 작동하도록 내비뒀으면 자원이 그쪽에 집중됐겠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가 계획을 짜고 거기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어레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중화공업이 몰려서 나라 경쟁력이 이만큼 온 거 아닙니까? 시장과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이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됐죠. 그와 똑같은 일을 미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니까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발전이 안 돼. 이거 발전 안 되면은 큰일 나. 나라 경제가 조금씩 약골이 돼가. 그래서 자원이 집중될 지점을 선정하고 그쪽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나라 돈을 쓰고 나라법을 만지겠다. 박정희처럼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도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한국을 추월하게 되었냐?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을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기 때문이고 거기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이제 바야흐로 그동안 미뤄왔던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을 미국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버려진 이념이 된 시장주의에 기대 가지고 기업과 경제가 알아서 잘하도록 정부는 겸손 겸양한 태도로 규제 철폐나 하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나라가 청사진을 갖고 앞에 가서 이끌지 않으면 잣대는 국제정세 속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타들어가는 심지는 민간 부채와 부동산 거품의 터짐입니다. 청사진이 부재하고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때에 이 심지가 폭탄을 터뜨리면 민간 부채 폭탄, 부동산 거품 폭탄 터뜨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기 상태로 내몰리는 거다. 제가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걱정을 하려면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가 주도 경제 성장으로 전 세계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3대 위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는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글로 가고 있어요.